중간에 뒤에 문제가 좀 있고요. 네. 자, 쭉 한번 봐봅시다. 선이 가는 문제들이 좀 있어요. 자, 일단은 뭐 선입견 없이 자 질문 한번 쭉 받아볼게요. 다 나와도 상관없어요. 다 나와도 상관없으니까 자 걸리는 문제 거의 다 객관식이었기 때문에 뭐 찍어서 맞춘 문제도 있을 수 있겠죠. 잘 모르겠다는 분들은 다 한번 좀 들어볼게요. 자 그리고 1번 또 14번 이거 한번 얘기해봅시다. 6번, 6번 12번, 12번 15번, 15번 4번 4번 17, 18, 17, 18 8, 8 또 22, 23, 22, 23 12 19번 풍륜구만 네, 또 이것만 해 13번은 리을 13번에 리을 13번에 리을 5번? 어? 5번? 네. 자, 여기까지. 자, 보도록 합시다. 자, 1번. 자, 일단은, 자, 1번. 함수 y는 x제곱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a 라는 녀석의 정의역이 1부터 5까지라고 했죠. 자, 그럼 1부터 5까지 사이에서 자, 범위를 한번 따라가 봅시다. 여기가 우리가 지금 2가 대칭이에요. 2 대칭이고 얘가 마이너스 2부터 1부터 5까지니까 1이 여기 있다고 하면 5는 더 멀리 있겠죠. 그치? 대칭축으로부터.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우리가 정의된 용역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다. 자, 그러면은 이 녀석의 치역은 어떻게 돼요? 여기 선에서부터 여기 선까지가 되겠죠. 당연히 여기 선까지가 될 거예요. y값의 범위가. 그렇죠? 자, 그러면은 요 범위가 마이너스 2부터 b까지라고 했으니까 여기 2 대입하면은 얼마 나온다? 마이너스 2가 나온다. 자, 그래서 2를 대입하면 어떻게 돼요? f2는 4-8, a-4가 마이너스 2구나. 그래서 a는 2가 되는구나. 그러면 b라는 녀석은 5를 대입했을 때 값이니까 b는 f5에 해당하는 녀석이 되겠죠. 자, 그러면은 5 25 마이너스 20 플러스 a니까 5 플러스니까 7. 5 플러스 2? 왜 7이 나오지? 답이 A 플러스 B에 없을 거라고 했구나. 그래서 A 플러스 B를 구하면은 뭐가 되겠구나. 자, 오케이. 자, 4번. 이거 이해됩니까? 괜찮아요? 4번. 자, fx가 주어져 있고요. fx는 뭐라고 되어 있냐? 이거 여기가 있나? 자, fx는 x제곱 마이너스 4x, 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플러스 7이다. 자, 그리고요. 자, gx라는 놈은 2x제곱 마이너스 4x 거기다가 플러스 k다. 자, g 합성 fx의 최소값을 구하라고 했는데 자, 이 녀석을 우리가 어떤 새로운 함수로 잡겠다고 하면은 뭘로 하면 돼요? 얘를 치환을 하세요. 얘를 치환을 하면 t값의 범위가 나오죠. 왜? fx 정해져 있으니까. 자, 여기에 대해서 최소값이 3이 되게 하겠다. 자, t라는 녀석의 범위는 어떻게 돼요? 얘가 이렇게 생겨먹었잖아요. 2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생겨먹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이해되니? fx는 equal t다 라고 잡아놨으니까 가로축은 x, 세로축은 t. t값의 범위는 요놈보다는 위에 있는 모든 값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그쵸? 괜찮아요? 자, 그러면은 2를
t값의 범위는 어떻게 돼요? t는 3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은 이때 이 함수 값의 최소값이 3이 되도록 하겠다 했으면은 이 gt라는 함수를 한번 더 그려보도록 합시다. gt는 y는 gt라는 녀석의 함수의 값은 자 일단 얘를 따라하잖아요. 그래서 t값이 2에 해당하는 녀석이 되겠 1에 해당하는 녀석이 되겠죠. 1에 해당하는 녀석이 되고 t값의 범위가 3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t가 3보다 크거나 같을 때의 범위 내에서의 결과값을 가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얘 최소값이 얼마? 얘가 3이 되게 해라. 얘가 3이 되게 하라는 거죠. 즉 G3은 3이 나와야 되고요. G3이라는 녀석은 뭡니까? 우리 G3이는 3을 대입했을 때 9, 2, 18 마이너스 3, 4, 12 플러스 K 뒷간에 K는 마이너스 3이 되겠네요. 그렇죠? 자, 어차피 자 봐봐요. G 합성 fx에서 fx라는 녀석의 값을 그러니까 G 함수의 속함수 G라는 함수에 들어갈 수 있는 녀석이 fx가 가질 수 있는 범위까지밖에 못 들어가요. 그죠? 그러면은 fx라는 녀석이 가질 수 있는 게 3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것까지밖에 못 가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지? 그러면 요 함수, 요 y라고 하는 함수의 최대값, 최소값은 무엇에 대해서 결정되느냐? 그 함수가 정의된 영역은 가질 수 있는 그 값의 영역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예요. 3보다 크거나 같은 부분까지. 3보다 크거나 같은. t가 3보다 크거나 같을 때까지만 정의가 돼요. t 기준으로. 자, 그래서 그 그래프로 보시면은 그 결국엔 얘가 지금 3이라고 했잖아요. 최소값이 3이 되게 만든다고 했으니까 3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를 가질 수 있게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요정이 3이 돼야 된다. 즉, 이 gt라고 하는 함수에 t가 3일 때 3이랑 같이 가져져야 되기 때문에 k가 만들어집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다는 거예요. 자, 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 자, 이거는 자의에서도 한번 다뤘고 어디서도 다뤘냐? 저번에 기출에서도 아니다. 저기서도 한번 다뤘죠. 저기 내신 디펜스 그거 해설하면서도 한번 다뤘어요. 자, 봐봐. 일단은 f 합성 gx가 가족번은 뭐냐? f 인버스 x가 gx다. 뭐 이런 얘기가 될 겁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나조건은 그러면은 f 인버스 2가 5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근데 주어진 조건에서 y는 자 f-2x 플러스 3이라고 정의가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이 녀석의 역함수를 우리는 hx라고 등기를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녀석의 역함수는 어떻게 구한다고 했어요? x랑 y랑 바꾸면 되죠? 그치? 자 그래서 x는 f 마이너스 2y 플러스 3 이렇게 나올 수 있을 거고요. 그쵸? 자, 요 녀석을 정리를 하는 거예요. 자, 요 녀석의 역함수를 구한 거예요. 이 함수의 역함수를 구하면은 이게 나온 거고요. 이 녀석을 이제 정리를 할 거예요. 정리. 역함수를 다시 구하는 게 아니에요.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이걸 y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해줘야 y는 fhx라는 녀석이 나오면서 우리가 역함수를 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y에 대해서 정리하겠다 생각을 하면은 자 이거는 그냥 정리하는 관점에서 역함수 정의를 그대로 활용할 수가 있죠. f 인버스 x는 마이너스 2y 플러스 3이다. 이게 가능하잖아요. 왜? a는 fb라고 한다면은 f 인버스 a는 2다. 여기 성립하니까. 자 그럼 이거 이제 정리하시면 되겠죠. 자 y는 뭐 이거 정리해서 들어가셔도 되고. 자 아무튼 y는 뭐가 됩니까? y는 넘겨놓으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f 인버스 x 플러스 샵 마이너스 2 이거 2분의 3 이렇게 되겠죠. 이게 뭐라고요? 이 함수가 우리가 요놈의 역함수로 구해서 정리한 거잖아요. 그치? 자 그래서 얘가 바로 뭐가 된다? hx가 됩니다. 즉 h2라는 녀석은 뭐다? h2 맞지? h2는 여기다가 2를 대입한 거예요. 2분 마이너스 2분의 1 f 인버스 2 플러스 2분의 3 이렇게.
이거 이제 정리해 주시면은 요놈이 얼마였어요? 5였잖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5 더하기 2분의 3이니까 얘가 마이너스 1이 되겠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오케이. 자 6번. 자 여기까지 문제들이 자 1번부터 쭉 나온다고 하기엔 난이도가 있는 녀석이에요. 일부러 이렇게 넣었어요. 왜? 냐 하면은 여러분들이 모르는 문제, 좀 안 풀리는 문제가 있으면 자, 여기 1번부터 6번까지 다 맞은 사람 혹시 자 근데 여기서 만약에 안 풀리는 문제가 있다고 하면은 이런 것들은 빨리빨리 넘어가서 다음 회 보면 쉬운 게 좀 나와요. 그런 것들을 가져갈 수 있게 만들어주고 싶었어요. 아무튼 내 의도는 그런 거였고요. 자 그러면은 6번 문제 f 거시기 x 플러스 y는 fx 플러스 fy 자주 보던 녀석이죠. 관계식 그쵸? 자 이때 만족하는 걸 찾아봅시다. 자 기억에서 보시면은 f-x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런데 일단 이런 녀석들 보시면 뭐부터 생각하시면 좋냐면 fx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세요. 뭐냐면 요 식이 보이잖아요. 그럼 일단 무조건 뭐부터 해보냐면 f0을 먼저 찾아보세요. f0 더하기 0이 f0 더하기 f0이니까 정리하면 f0은 2f0이니까 우리가 일단 여기서 알 수 있는 거 f0은 0이구나 이런 거는 일단 하나 구해놓고 가세요. 물론 숫자를 대입해서 다른 것들도 구할 수 있겠지만 근데 여기서 관계식을 얘기하기 때문에 난이도가 좀 더 높아지는 녀석이에요. 자 그러면 기억 한번 봅시다. f-x라는 녀석을 우리가 어떻게 볼 거냐면 자 x에다가 마이너스 x를 집어넣는 거예요. x 대신에 x는 그대로 두고 y 대신에 마이너스 x를 집어넣는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y는 마이너스 x를 대입해 봅시다. 그러면 뭐가 나오냐면 마이너스 x에 대한 성이 드러나요. 자 그래서 일단 이렇게 나오게 만들어 보자는 겁니다. 자 그러면 x 플러스 f0이 뭐가 됩니까? fx 플러스 f 마이너스 x가 되면서 f-x는 뭐가 돼? 마이너스 fx가 되죠. 자 그래서 여기서 f-x는 fx다라고 하는 기억은 틀린 녀석이 되는 거죠. 자 니은 봅시다. 자 니은은 우리가 본능적으로 이게 맞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그렇죠? 자 왜 그런지 한번 보시면은 자연수 범위 내에서 f2x라는 녀석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x 더하기 x이기 때문에 fx 더하기 fx구나. 그러면 얘는 2fx 여기가 지금 2fx가 되겠네. 그렇죠? f3x 뭐 같은 경우도 역시 f2x 플러스 fx 뭐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잖아요. 그럼 이거 같은 방식으로 적용을 하면 3fx가 돼요. 그렇죠? 이렇게 정리하는 거 치면은 fnx라는 녀석은 n 곱하기 fx 자연수 범위에서는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맞다 볼 수 있는데 자 문제는 디귿이에요. 그렇죠? 디귿에서 양의 유리수 p에 대해서 성립하는지 이런 계산이 성립하는지를 물어봤거든요. 자 그러면 이게 p에서 성립하는 건 어떻게 확인하지? 양의 유리수 아마 집어넣어야 되나? 자 일단은 이 p라고 하는 게 유리수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그 귀류법이나 배우법 이런 걸 사용할 때도 유리수에 대한 얘기가 자주 나오는데 유리수를 이렇게 정의를 좀 해두세요. 자 p라는 녀석 우리가 정의해야 되는 거는 어떤 a분의 b의 꼴로 이루어져 있는 자 a, b는 자연수 양의 유리수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정수가 아니라 자 이렇게 세팅을 해놓고 그 다음에 보는 겁니다. 자 fx가 자 이때 우리가 이 식을 얘가 지금 어디서 a 곱하기 뭐라고 했니? p 곱하기 x라는 놈이 pfx라는 걸 성립하는 걸 확인하고 싶잖아요. 그치? 그러면 우리는 이 식에서 p라고 하는 녀석이 결국 a분의 bx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문제에서 보시면은 자 자연수라고 했잖아. AB는 자연수예요. AB는 자연수. 그렇다고 하면 자연수의 영역에 있어서는 얘가 성립을 한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치?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뭘 보시냐면 FAX라고 하는 녀석이 FAX가 A 곱하기
자 그러면 요 놈을 어떻게 보냐면 AX를 X 대신에 이제 뭔가를 집어넣어서 나타내도 되잖아요. 그렇지? 모든 X에 대해 성립을 하는 거니까. 그러면 여기다가 자연수가 좀 드러날 수 있게 한 번 더 해보자는 겁니다. F 자 여기다가 X 대신에 뭘 집어넣어 보냐면 X에다가 A분의 BX를 한 번 더 집어넣어 봅시다. 왜냐면은 얘를 자연수의 어떤 형태로 좀 만들어주고 싶었어요. 그러면 F 거시기 이놈은 BX가 될 거고요. F BX는 여기에 A 곱하기 F A분의 BX 자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치? 그러면 얘는 뭐가 됩니까? B가 자연수잖아요. B가 자연수라서 빠져나올 수가 있어요. 얘는 B, FX A 곱하기 F A분의 BX죠. 자 그런데 얘는 뭡니까? 얘는 A분의 BX라고 하는 건 그냥 PX죠. 그치? PX 이렇게 맞죠? 자 이렇게 나타내질 수 있어요. 자 그럼 A를 쪽으로 나눠준다고 생각을 하면은 F, P, X라는 놈이 A분의 B, FX가 되고요. 이 놈은 결국에는 P 곱하기 FX가 되는구나. 이렇게 증명할 수 있습니다. 자, 일단은 이 문제는 이렇게 증명하는 걸 알아두시면 좋고, 근데 이렇게 생겨본 녀석의 일반적인 유리수에서도 역시 적용이 된다라는 정도를 외우고 가셔도 좋습니다. 이런 문제들은. 오케이. 자주 나오는 형태, 그러니까 꼬라지가 되게 눈에 익숙한 꼬라지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면은 훨씬 더 좋겠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자, 8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수 이 fx가 주어져 있죠. fx가 2x제곱 마이너스 4x 2x제곱 마이너스 4x 거기다가 플러스 k k는 x는 1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 내에서 적용이 되어 있죠. 자, y는 f 인버스 x와의 그래프가 맞는 점을 pq라고 할 때 p에서 x축, y축에 내린 수선의 값을 qy라고 하자. 자, 그러면은 자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역함수랑 어떤 함수랑 만나는 어떻게 얘가 k가 x가 1보다 크다라고 하면은 얘가 지금 증가함수잖아요. 증가함수이기 때문에 결국 fx와 f 인버스 x 어떤 함수와 어떤 함수의 역함수가 만나는 점은 이 함수와 무엇이 만나는 점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y는 x랑 만나는 점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증가함수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서만 생깁니다. 그래프 상으로 보시면은. 자 그러면은 우리가 예를 들면 이 함수를 이렇게 그릴 수 있겠죠. 여기 1이라고 한다면 여기 이렇게 지워진 녀석이죠. 그치? 여기다 그어놨다. 이렇게. 그러면 여기서 y는 x가 이렇게 그려진다고 생각을 합시다. y는 x. 자, y는 x. 자, 그러면 x축과 y축이 어디쯤에 있다? 요쯤에 있구나. y는 x라는 녀석이 원점을 지나가니까 x축, y축이 대충 이렇게 있겠구나라는 사실을 알 수 있죠. 그러면은 P점이 어딘지 정확치 않아요. 그치? P점이 어딘지 모르겠지만 이 두 개 중에 점 중에 하나겠죠. 그럼 이 조건에 만족시키는 녀석을 찾겠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P라는 점을 자 우리가 A, B라고 뒀다. 그럼 OAPQ, OPQR이라고 하는 녀석은 OQRQ가 아무튼 이런 녀석이죠. P점에서 X축에 내린 수선의 발이 Q, Y축에 내린 수선의 발이 R, 원점 O 이렇게 되겠잖아요. 그죠? 자, 그리고요. 이 P, A, B라는 녀석은 어디? Y는 X 위의 점이기 때문에 얘가 뭐라고 할 수 있습니까? A, A라고 둬도 상관은 없죠. 그치? 자, 그럼 이제 요 놈이 지금 어떤 사각형이에요? 정사각형이고요. 한 변의 길이가 A인 녀석이에요. 사각형. 그죠? 그럼 쉽잖아요. 그러니까 둘레 길이는 얼마나 돼요? 4A는 24인 거니까 A는 6이 되고요. A가 6이 되면 여기서 P, Q로 했구나. A, B가 아니라 자 4P가 여기 P, Q, B, P 뭐 이렇게 되겠죠. B, Q, P, P 뭐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4P가 24가 되고요. P는 6, Q도 6
그럼 거기에 따라서 뭘 찾으라? K 값을 찾으라고 했으니까 얘가 어디로 지난다? 6,6을 지나는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고요. 그러면 저기다가 대입하면 탁 하고 나오겠죠. 그치? 자, 6 대입하면 F6이 F6 여기다 씁시다. F6은 36, 72 마이너스 72 마이너스 4624 플러스 K 얘가 6이다 라고 해본 거니까 요거는 이제 정리하시면은 이거 얼마야? 48이네? 그쵸? 48 그래서 K는 마이너스 42가 되겠네요. 그래서 PQ 곱하기 36 마이너스 41을 하니까 답은 마이너스 6이구나 이 정도. 오케이. 자, 어려운 문제들, 그러니까 우리가 접근하지 못할 문제들이 아니죠. 해보니까. 그쵸?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집합. 정의역과 정의역이 집합이라는 것을 이용하는 문제 12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이 녀석 두 함수의 합성함수 f 합성 gx의 정의역을 x1이라고 했습니다. 자, 눈에 보기 쉽게 f 합성 gx를 일단 식으로 좀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얘는 뭐가 됩니까? 1 플러스 루트 x 플러스 1 네. x.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첫 번째, 이 유리함수, 무리함수 두 개의 형태에 대해서 우리가 답을 찾겠다고 한다면은 이 녀석의 뭐시기 그 정의역을 찾겠다고 한다면 첫 번째는 루트 안에 있는 녀석은 무조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요. 자, 그리고요 두 번째는 무리함수, 유리함수, 어떤 분수 형태의 꼴에서는 몇 개의 분수로 표현이 되어 있든지 간에 이 내부가 분모가 0이 되면 안 됩니다. 이 두 가지 조건을 만족시켜 주시면 정의역을 다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얘는 자 x 플러스 1이 0보다 크거나 같죠? 그치? 자, 그러면은 x는 뭐가 됩니까?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리고요 얘가 0이 되는 케이스는 있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루트 x 플러스 1이라는 녀석, 이 녀석의 값이 0보다 작은 녀석이 나올 수는 없죠? 그치? 자, 그래서 얘는 0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f 합성 gx의 정의역은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자, g 합성 fx의 정의역은 어떻게 되겠냐? g 합성 fx의 정의역은 또 한번 써보는 거죠. 자, fx가 지금 1-x. 자, 마이너스 루트 거시기 1-x분의 뭐시기 x 거기다가 플러스 1이잖아요. 그치? 자, 요놈을 이제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자, 그러면 얘는 루트 뭐시기 1-x분의 x 플러스 1-x가 되면서 얘는 마이너스 루트 1-x분의 1 이렇게 될 겁니다. 자, 루트 안에 녀석이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고요. 그리고 분모는 0이 되면 안 된다 라는 조건만 맞춰주시면 돼요. 0이 되면 안 된다. 자, 그래서 1-x. 자, 여기서는 x는 1이 아니어야 되고요. 그리고 여기 녀석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는 거니까 1-x분의 1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즉, 역수를 곱해주시면은 1-x가 0보다 작거나 같다. 1-x가 0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겠죠. 그래서 x는 1보다 크거나 같다가 돼야 됩니다. 그럼 요거 두 개를 동시에 만족을 시켜야 되는 거니까 결국에는 요놈의 정의역은 x가 뭐보다 1보다 크다가 되겠죠. x가 1보다 크다. 그죠? 두 개를 다 만족을 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요놈의 정의역은 x가 1보다 크다로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x1에서 x2를 뺐다고 했죠? 요게 x1, 요 정의역이 x1이고요. 요게 x2예요. 그럼 여기서 요 범위만큼은 뺐다라고 했으니까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다 해서 1보다 작다라는 녀석을 차집합을 구하는 거죠. 그치? 그러면 우리가 찾는 범위는 어디서부터? 요 놈을 포함한 요 녀석의 범위가 되겠죠. 요게 x1-x2라는 집합의 영역이 되는 겁니다. 오케이? 예.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우선은 대칭 이동을 시켰든 평행 이동을 시켰든 우리가 기본 개형을 가지고서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데, 우선 유리함수든 지수함수든 로그함수든 자, 기본적으로 그 모양 자체를 바꾸는, 그러니까 그래프의 증가하는 양을 바꾸게 되는 어떤 중 요소들이 있어요. 그 요소가 뭐냐면, 예를 들면 y는 루트 자 ax에서 루트 ax 있죠? 여기 a라는 녀석 있죠? 앞에 곱해져 있는 배수. 자, 배수 개수라고 합시다. 이 배수 개수가 달라지면 그래프의 모양 자체가 달라지죠. 그래서 겹치게 만들 수가 없어요. 오케이? 자, 그래서 요 놈이 같아야 되고요. 이놈의 역함수에 해당하는 녀석은 뭐가 됩니까? 역함수는 이거 y 인버스가 맞다. y 인버스. 자, y 인버스는 뭐가 되냐? a분의 1 x가 x 제곱. 자, 뭐 이런 식으로 나와요. 해보시면은 자, 무조건 자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요 꼬라지가 나오면은 요 두 개의 형태가 나온다 하면은 얘를 평행이동 시키고 두고 이렇게 하더라도 똑같이 겹칠 수가 있어요. 적절하게 평행이동, 대칭이동을 하면은. 자, 그런데 리을을 한번 보시면은 리을은 마이너스가 붙어 있잖아요. 리을은 마이너스가 붙어 있어요. 자, y는 자 fx가 잠깐만 무리함수 y는 루트 2x죠. y는 루트 자 2x 마이너스 1 플러스 1 마이너스 1이에요. 여기 따위에 들어가 있는 녀석들은 겹칠 수 있느냐를 판단할 때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왜냐면 모양만 같으면 어떻게든 평행이동 시켜가지고 만들 수 있으니까. 그러면 앞에 이 따위가 붙어 있으니까 이 따위가 붙어 있는 여기에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플러스 마이너스 2 따위가 붙어 있는 x 마이너스 p 플러스 q는 일단은 다 겹쳐질 수가 있고요. 평행 이동 대칭 이동 시키면 되니까. 그리고요 y는 어식이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1 하고요 x 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 이런 녀석들은 전부 다 평행 이동 대칭 이동에 의해서 만들 수가 있는 녀석이 됩니다. 여기서 얘기한 것처럼. 오케이. 자, 그래서 리을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2분의 1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얘도 가능한 겁니다. 쌤, 이게 마이너스는 어떻게 돼요? 자, y는 루트 요 놈이잖아요. 왜 이게 마이너스도 들어가냐? 간단하게 한번 얘기를 해보면은 얘를 x는 ay 루트 ay의 ay를 일단 만들어 둘게요. 그럼 y라는 녀석은 제곱해서 나타내시면은 ay가 뭐가 됩니까? ay는 x 제곱이라는 녀석이 돼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 녀석의 정의역을 어떻게 설정하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 x 제곱이라는 놈을 그쵸? 얘는 지금 a분의 1x 자, y는 a분의 1x 제곱이 되는데 마이너스는 어떻게 하면 되는데요? 얘를 x축 대칭시키면 돼요. 그래서 x축 대칭시키면은 얘는 마이너스 a분의 1 x 제곱과도 겹쳐질 수가 있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자, 정의역의 범위는 반드시 신경을 써줘야 되긴 합니다만 아무튼 그렇다는 거예요. 자, 아무튼 그렇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리을도 역시 겹쳐진다 생각해주시면 되고요. 다만 13번 문제 같은 거 할 때 방금 정의역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 정의역이 달라지면은 그래프가 겹쳐지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리을에서 x가 1보다 크거나 같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얘는 가능한 건데 만약에 x가 2보다 크거나 같다 이런 식으로 주어져 있다 하면은 얘는 당연히 안 됩니다. 왜냐면은 저기 주어져 있는 그래프가 첫 시작점에서부터 루트 2x에 해당하는 녀석의 형태로 요 점에서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리을 같은 경우에는 이 녀석을 뭐 예를 들면은 리을의 그래프는 이렇게 2차 함수에서 여기 대칭축이 저 문제는 1이잖아요. 1보다 크거나 같다 해서 요런 녀석으로 만들어져요. 그래서 이 부분은 대칭 이동 yx에 대칭 이동 시키고 평행 이동 시키면 어떻게 만들어질 수 있어요. 하지만 만약에 x가 2보다 크거나 같다 해서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녀석이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은 없잖아요. 그치? 그래서 정의역을 꼭 신경을 써줘야 돼요. 원래는. 오케이? 정의역이 달라지면 얘는 겹쳐지지 못할 수도 있다. 이 문제는 물론 그런 거는 아니었습니다만 그거 좀 조심을 해주셔야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14번
여러분 직선의 방정식 다 잊어먹었습니까? 알죠? 직선의 방정식에서 한 정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표현하는 식이에요. 자, B라는 집합이 그런 집합이고요. 자, 그렇다면 일단 A 집합부터 볼까요? A 집합에 해당하는 요 그래프가 뭐냐? 자, x, y. 자, 어떤 순서쌍인데 여기가 y는 3 마이너스 x 플러스 2. x 플러스 1인가? 1분의 2. 얘를 만족한대요. 그럼 이 그래프를 만족시키는, 이 함수를 만족시키는 모든 점들의 점이니까 결국에는 그래프를 나타내는 거예요. 자, 이거 하고요. 자, B라는 집합은 뭐냐? B라는 집합은 x, y인데 뒤에만 블라블라블라 나와있죠? 자, 이거는 임의의 k에 대해서 확립시켜주는 그런 식입니다. 자, 이런 거요. 직선의 방정식 할 때 이런 거 같잖아요. ax 플러스 by 플러스 c의 k 플러스 a 다시 x 플러스 b 다시 y 플러스 c 다시는 0이다. 이게 무슨 뭐예요, 이거? 이게 뭐죠? ax 플러스 by 플러스 y 플러스 c는 0이라는 직선과 a 다시 x 플러스 b 다시 y 플러스 c 다시는 0이라고 하는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임의의 직선의 방정식이에요. 기억나요? 자, 그래서 이 녀석도 B라는 녀석도 역시 K에 대해서 정리를 해주시면 어떻게 나옵니까? K로 다 묶었으니까 자 X 플러스 뭐시기? X 플러스 K로 묶은 녀석인데 X 플러스 Y 하고 마이너스 2 곱하기 K 더하기 나머지 딸들 자 2X 플러스 Y 마이너스 1는 0이다라는 걸 만족시키는 직선 방정식이고요. 그럼 요놈이 0이다, 요놈이 0이다를 둘 다 만족시키는 x, y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인 거예요. 자, 그래서 요놈 0, 요놈 0이니까 빼준다고 생각을 하면은 마이너스 x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은 0이다 이렇게 되겠죠. 연립한 거야. 얘가 0이다, 얘가 0이다라는 걸 만족시키는 동시에 만족시키는 xy를 찾기 위해서. 자, 그래서 x는 뭐가 됩니까? 마이너스 1이 되고요. 거기에 따라 y는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은 y는 3이 되겠네. 그렇죠? 자,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3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인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A 교집합 B가 공집합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말인즉슨 두 개를 다 만족시키는 x, y 그 순서상 점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럼 이거 뭘로 확인해요? 그래프를 가지고 확인하는 겁니다. 자, 어떻게? 자, 이 녀석의 그래프를 그려보시면은 얘는 마이너스 1 그래프 그려서 확인해 보셔야 돼요. 3 자, 요 형태로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죠. 자, 그리고요 1,3을 지나면서 마이너스 1,3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뭔지 모르는 녀석을 겁니다. 자, 이런 녀석이 이게 되게 만들어주는 뭘 찾으려고요? A 실수 K의 집합을 구하라고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안 만나게 하겠다. 어떻게 돼요? 얘는 0에서부터 자, 요 녀석에 대한 K 값이 뭐가 나오는지를 보시려면 일단 요게 요점을 지난다는 거 하고요. 플러스 뭐가 나와야 돼요? 이 녀석의 기울기가 나와주긴 해야 돼요. 이 녀석의 기울기가 나와줘야 됩니다. 그죠? 요 놈의 기울기를 우리가 m이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m이라는 놈이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걸 만족시키면 된다는 거를 알잖아요. 그쵸? 기울기가 0일 때부터 쭉쭉쭉 가서 어디든 나와도 상관이 없다라는 사실을 알아요. 그러면은 문제는 뭐냐? 여기에 m 이 놈은 도대체 어떻게 구할 거냐? 이거예요. 자, 그럼 m 값은 어떻게 구할까요? 저기 있는 식을 그대로 활용을 해볼 겁니다. 자, 저 m을 k에 대한 식으로 표현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x에 대해서 묶여있고 저는 이제 정리를 해보면은 자 k 플러스 1 마이너스 1분의 1이긴 한데 아예 그냥 갑시다. 자 k 플러스 1y는 마이너스 k 마이너스 2x 하고요 플러스 2k 플러스 1이죠. 기울기만 생각하면 되는 거니까 요놈만 하면 되겠죠. 자 y는 뭐가 됩니까?
k 플러스 1분의 마이너스 k 마이너스 2 x 플러스 2k 플러스 1입니다. 자, 그러므로 얘를 만족시키는 녀석을 찾아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2분의 자 k의 집합을 라지 k라고 했으니까 이 놈이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걸 만족시키면 될 거고 마이너스 k 마이너스 2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됩니다. 즉 k는 뭐보다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다. 자,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그지? 근데 잠깐만 그래프를 마이너스 1,3 그렇죠? 맞는데? 지우는 게 이게 마이너스 k 플러스 2에서 k가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다. 아, 이게 음수구나. 아, 미안해. 이거 음수네요. 0보다 작거나 같다네. 그렇죠? 자, 아무튼 그래서 얘가 0보다 작거나 같다고요. 0보다 작거나 같다. 그리고 k는 그래서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하나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리고요. 얘는 마이너스 요 함수 값이 나올 수 있는 값의 범위를 좀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k 값을 우리가 얘가 지금 k 플러스 1이라는 녀석이 y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치? 자, 그렇다고 치면은 이 함수가 어찌됐든 간에 얘 분모가 마이너스 1이라는 거는 존재하면 안 돼요. 그래서 분모가 마이너스 1이다라고 하면은 얘는 x는 뭐시갱이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1이다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럼 만약에 k가 마이너스 1이다라고 한다면은 얘는 3x 플러스 뭐시기 이렇게 나오겠죠. 자, 만약에 이거는 한번 확인해 볼게요. k가 만약에 마이너스 1이다라고 한다면 얘가 0이 되고요. 요 놈이 뭐가 돼요? 요 놈은 마이너스 3x 그리고 플러스 마이너스 1 뭐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x는 마이너스 3분의 1이 돼요. 그럼 얘는 직선이 마이너스 3분의 1은 여기 있잖아요. 그렇지. 더 오른쪽에 있겠죠. 여기 마이너스 3분의 1이라는 직선이. 자, 그러므로 k가 마이너스 1일 때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k가 마이너스 1이 아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상태에서 잠깐만. 잠깐만. k 플러스 1이 잠시만. 저기서 기울기가 저렇게 나온다는 얘기는 k가 2보다 크다라고 한다면 k 플러스 1에 대해서 뭐냐? k 마이너스 k 플러스 2에 해당하면서 이 같이 주는 값의 범위가 좀 정해지는데 얘가 0보다 크거나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된다. 0보다 작거나 같아. 잠깐만. 자, 마이너스 1,3을 지나면서 문제는 이것도 좀 봐야 되겠구나. 잠시만. 마이너스 1,3을 지나면서 저놈이 마이너스 1,3이니까 잠깐만. 예? 마이너스 조금 마이너스 빨리 갔다 왔나? 아니, 쉬는 시간에 안 갔다 오고 빨리 갔다 와. 잠깐만. 잠시만. 저 식이 요 두 개의 식이 이게 잠깐만. 이상한데? 잠시만요. 마이너스 1,3 마이너스 1,3 그리고 이게 0보다 커야 되는 게 맞잖아. 여기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네. 이상하다 했어. 쏘리. 얘가 0보다
뭘 좀 봐야 되겠다. 얘는 이보다 작거나 또 이게 좀 뭔가 문제가 있나? 요건 잠깐만 이따가 다시 좀 볼게요. 뭐 좀 문제가 좀 이상한 것 같다. 요거보다 작거나 같다를 만족시키는 정수를 찾아야 되는데 정수 계속 안 나와요. 일단 13번 잠깐 두고 써 금방 다시 하면 얘기할 테니까 15번 한번 볼게요. 15번. 자, 15번 먼저 보겠습니다. 자, 15번에서 기읍 보겠습니다. 기읍. 자, 기읍 보시면은 얘가 자 P라는 명제가 절대값 X. 자, 일단 절대값 X 플러스 절대값 Y가 0이다 라는 거를 만족시키는 이 녀석을 만족시키는 X, Y는 조건이 어떻게 돼요? X는 0 그리고 Y는 0이죠. 자, Q라는 녀석을 만족시키는 녀석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not Q는 그러면은 뭐가 되냐? not P. not P는 이 조건의 부정이잖아요. 그러면은 AND는 뭐야? AND가 또는으로 바뀌죠. 자, 그래서 X는 0이 아니거나 또는 Y는 0이 아니다 이렇게 됩니다. 자, 왜냐면은 요놈의 집합을 우리가 A라고 하고 요놈의 집합은 B라고 한다면은 얘는 A 교집합 B잖아요. 그럼 부정이라고 하면은 이 조건의 부정은 A 교집합 B의 여집합이 돼야 돼요. 진리집합으로 표현하면은. 그래서 얘는 A 여집합, 합집합 B의 여집합 이렇게 되기 때문에 자 또는으로 바꿔주셔야 되고요. 자 니은 봅시다. 니은 같은 경우에는 자 x 제곱은 y 제곱이다. x 제곱은 y 제곱이다. P라고 되어 있죠? 자 이 녀석은 x는 y이거나 또는 x는 마이너스 y다 라는 게 성립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 녀석의 부정은 뭐가 되겠어요? 이 녀석의 부정은 자 x는 y가 아니고 그리고 x는 마이너스 y가 아니다. 또는이니까 부정은 그리고로 바뀝니다. 자 그래서 니은은 틀렸나? 틀렸네요. 자 디귿 봅시다. 디귿. 자 디귿은 마이너스 2. 자 일단은 모든이든 어떤이든 어떤 명제에 대한 부정이에요. 그렇죠? 명제에 대한 부정은 결론을 부정하는 겁니다. 다만 모든이나 어떤이 있으면 모든은 어떤으로 어떤은 모든으로 바꿔서 정리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대전제에 해당하는 전제에 해당하는 게 뭐예요? 마이너스 2 x 얘 1보다 작다. 요거는 전제에 해당하는 거예요. 전제. 이 상정의 경우 우리가 놀고자 하는 그 영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번호는 변하지 않고요. 그 대신에 부정을 했으니까 모든이 어떤으로 바뀌고요. 어떤 x에 대하여 부동호의 방향이 그러니까 결론을 부정하는 거죠. 결론의 부정이니까 절대값 x가 1보다 작다가 되겠죠. 그래서 디귿은 맞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7번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17번. 자, 요 놈은 사실 쭉 따라가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그 어떤 절대부등식의 증명을 위해서 보통 쓰는 방법이 뭐냐? 앞에서 뒤에 걸 빼거나 아니면은 제곱해서 빼거나 0보다 크다는 조건이 있으면 혹은 나누어서 1보다 큰지 작은지를 확인하는 방법이 있어요. 자 그러면은 문제에서 a 플러스 1이 a 플러스 1이 뭐보다 루트 2a 플러스 1보다 크다. 자 a가 0보다 클 때 요거를 증명하라고 한 거예요. 자 그럼 일단 여기 그대로 나와 있잖아요. 그쵸? 요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뭐 합니까? 자, a 플러스 1의 제곱. 얘는 어차피 0보다 크면 얘도 0보다 크고 얘도 0보다 크니까 제곱 빼기 제곱을 해도 부등호의 방향은 똑같이 성립한다고요. 그쵸? 얘가 0보다 큰지를 확인하시면 돼요. 오케이. 자, 그래서 a에 들어가는 게 뭐예요? 1번에 들어가는 게. 1에 들어가는 게 제곱을 붙이기 전에 녀석이니까 여기 이놈이 1번이 되겠죠. 여기 1번. 그리고 여기는 루트 2분의 a의 제곱에 해당하는 거니까 요놈이 2번이 되겠네요. 자, 이 상태에서 전개를 해서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전개해서 정리를 했더니 뭐가 나오더라? 요놈이 a 제곱이 나오더라. 요놈이 a 제곱이 나오더라. 그런데 a 제곱은 a가 0보다 크니까 당연히 0보다 크죠. 자, 그러므로 여기서 얘가 뭐가 되니? a 그래서 여기에 지금 3번이 되겠죠.
플러스 1보다 크다라는 걸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놈이 4번이 됩니다. 자, 그냥 흐름 따라 가시면 되는 문제예요. 자, 18번. 18번. 자, 전체 집합에 대해서 18번. P라는 집합, P라는 명제, P라는 조건인가? P라는 조건은 A, B가 0이기 때문에 얘는 A는 0이거나 또는 B는 0이에요. 자, Q라는 녀석 봅시다. Q라는 녀석을 확인해 보시면은 Q에서는 절대값 A 플러스 B는 절대값 마이너스 A, 절대값 A 마이너스 B다 라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자, 한번 좀 써보면서 갈게요. 절대값 A 플러스 B가 절대값 A 마이너스 B다라는 걸 성립한다. 요 말은 A 플러스 B가 A 마이너스 B이거나 또는 A 플러스 B가 B 마이너스 A다라는 걸 만족한다는 거잖아. 그럼 요놈은 뭐예요? A 사라지니까 B가 0이거나 또는 A가 0이다 이렇게 돼요. 즉 P와 Q는 동일한 녀석이에요. 그렇죠? 자, 그리고요 R을 보시면은 R이라는 명제는 절대값 A 마이너스 B는 절대값 A 플러스 절대값 B. 자, 얘가 성립하는지를 물어봤어요. 자, 그러면 절대값 내부가 0보다 큰지 작은지를 좀 확인을 하면서 갑시다. 자, 우선은 자, 여기 두 개가 쪼개져 있잖아요. A가 0보다 크고요. B가 0보다 클 때는 어떻게 돼요? 이때는 이거에서 이거 빼면 당연히 이게 만족이 안 되죠. 이 식이 만족이 안 돼요. 그죠? 얘는 음수가 나올 수 있는데 어쨌든 절대값 자체가 작아지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성립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A가 0보다 작고 B가 0보다 작을 때는 어때요? 이때도 성립이 안 되죠. 그치? 왜? 얘는 둘 다 양수가 돼서 나오는데 얘는 양수가 나올 수도 있고 음수가 나올 수도 있고 어쨌든 두 개 사이에 차이가 존재하니까 얘도 역시 존재하지 않습니다. 얘도 이 성립이 안 돼요. 그렇다면 얘를 만족시키는 A랑 B는 A가 0보다 크고요. B가 0보다 작아서 이 두 놈을 따로 절대값 붙여서 더하는 거나 여기서 양수로 바꿔줘서 문제를 결과가 나오게 하거나 이 경우예요. 자, 또는 뭐도 가능하냐면 A가 0보다 작고 그리고 B가 0보다 크다. 얘도 가능하죠. 그치? 그럼 얘는 마이너스니까 요놈이 절대값 붙었으니까 양수로 해서 팅하고 나올 거잖아요. A 플러스 B의 절대값으로. 그죠? A 플러스 절대값 A가 절대값 B의 합에 대한 녀석으로 나올 거예요. 왜냐면 음수 마이너스 2B 아무튼 요 숫자가 둘 다 음수가 돼서 음수 두 개를 절대값 붙여서 더하는 거랑 똑같죠. 절대값 붙여버리면. 자, 이거 하고 플러스 뭐가 되느냐? 등호가 붙어 있기 때문에 얘는 A는 요거 또는 이것 또는 A는 0이거나 또는 B가 0이다라는 것까지 성립을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P랑 Q는 같고 자, 이 P, Q는 어디에 포함이 돼요? R이라는 녀석에 포함이 되죠? 그치? 즉, 진리집합으로 표현을 하면은 P랑 Q는 같고 Q랑 이 두 녀석은 어디에? R의 진리집합에 포함이 되는 녀석입니다. 자, 그걸 바탕으로 해서 찾아보시면은 기역하고 니은이 그죠? 기역하고 니은이 있겠죠? 그치? 기니가 두 개가 같으니까 다 성립을 하는, 그러니까 이 두 개가 같으니까 P가 Q의 부분집합이기도 하고 P의 여집합이 Q의 여집합의 부분집합이기도 하겠죠. 자, 그리고 Q에서 R을 뺐다라고 한다면은 얘는 Q 빼기 R을 하면은 Q가 R의 부분집합이니까 공집합이 나오는 게 맞는데 왜 답이 하고 맞는데요. 답 5번이니? 예. 왜 기흥이 있냐고 했지? 아무튼 왜 답을 잘못했던 건가? 자, 아무튼 그래서 얘는 디귿도 맞겠죠. 자, 그런 식으로 봐주시면 되겠고요. 자, 19번 봅시다. 19번이 조건 활용하는 거라서 살짝 좀 거슬리는 문제일 수 있습니다. 19번. 자, PQRST 다섯 개의 명제가 있는데 P라는 녀석을 정리를 해보면은 P라는 명제는 X에 대한 방정식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 라고 했습니다. 그 말인즉슨 당연히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보다 크다 라는 거고요. Q라는 명제는
Q라는 조건은 뭐가 돼요? 역시 똑같죠? 똑같은데 자 그래서 얘는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보다 크다. 똑같습니다. 자 이때 R이라는 녀석의 조건을 보시면은 R은 AC가 0보다 작다이고요. 그리고 S는 B제곱 마이너스 AC가 0보다 크다라는 조건이고요. T라고 하는 조건은 자 A 플러스 B 플러스 C 곱하기 A 플러스 B A 마이너스 B 플러스 C가 0보다 작다라는 겁니다. 자 우선 자 P는 Q는 P이기 위한 뭐가 돼요? 얘는 필요 충분 조건이죠. 자 그래서 P는 Q이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이다. 그러면은 가에는 뭐가 들어가요? 가에는 비육이 들어가겠죠. 필요 충분 조건이니까요. 필요 충분 같잖아요. 자 R은 Q이기 위한 무슨 조건이냐? 자 만약에 이렇게 생각해봅시다. 얘를 만족한다고 하면은 얘가 만족이 되겠느냐? 요거에 대한 룸이에요. 자 보세요. Q라는 녀석은 B 제곱이 4AC보다 크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R 조건을 만족시킨다고 하면은 AC가 0보다 작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요 놈이 0보다 작다는 거예요. 요거 0보다 작다는 거예요. 우변이. 그쵸? 자 그럼 B제곱은 0보다 항상 크거나 같을 수밖에 없는 녀석이니까 어떻게 돼요? 얘는 얘가 얘보다 크다는 게 항상 성립을 합니다. 자 그래서 R이면은 Q라는 게 성립을 해요. 자 그런데 문제는 얘를 성립시키는 AC는 양수일 수도 있죠. 그치? 양수일 수도 있고 0일 수도 있어요. 얘는 AC가 양수일 수도 있고 0일 수도 있고 0보다 작을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얘는 여기는 가능하지만 이쪽으로 Q에서 R로 가는 것은 불가능하다. 자, 그래서 R은 Q이기 위한 무슨 조건? 충분 조건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충분 조건이 어디니? 충분 조건이 니은인가? 니은이죠. 충분 조건이지만 필요 조건은 아니다. 자 그리고요 S는 P이기 위한 S라고 하는 녀석이 요 놈이잖아요. S는 자 이거랑 똑같으니까 이걸로 가져갑시다. S와 P를 비교를 해본다고 치면 자 여기서 S 같은 경우에는 Q는 B제곱이 4AC고요. S라는 놈은 B제곱이 AC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첫 번째 얘를 만족시키겠다라고 한다면은 AC의 컨셉으로 봤을 때 AC를 기준으로 봤을 때 AC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하고요. 요거 세 개를 다 비교해 봅시다. 자, AC가 0보다 클 때 하고요. 같을 때 하고 작을 때를 한번 비교해 볼게요. AC가 0일 때 그리고 AC가 0보다 작을 때를 한번 비교해 봅시다. 일단은 AC가 0보다 작으면은 이놈이든 다 성립을 해요. 무조건 성립을 합니다. 그쵸? 이 조건을 무조건 만족을 해요. 자, AC가 0이라고 해도 얘는 어때요? 이놈도 만약에 이놈이 성립하면은 이놈도 성립을 해요. 그치? B가 0이 아닌 이상. 그쵸? B가 0이 아니라고 한다면은 이 조건 하에서는 이 조건 두 개 조건을 다 만족을 해요. 자, 그래서 AC가 0이다까지는 괜찮아요. 이해되니? 얘를 만약에 A씨가 0이라고 하면은 B가 0이 아니라는 전제 조건 하에서는 이놈과 이놈이 요놈이 만족하면 얘놈도 만족하고 요놈이 만족하면 얘놈도 만족을 한다는 거예요. 그쵸? 자 그리고 A씨가 0보다 크다. 이때는 만약에 4AC가 AC보다 크잖아요. 그쵸? 그러면 얘는 만족을 하는데 그러니까 B라는 녀석이 뭐로 정해지냐에 따라 가지고 얘는 만족을 하는데 그러니까 얘가 만족을 하면은 얘가 무조건 만족을 할 수가 있냐. 예를 들면 AC가 만약에 1이라고 쳐봐요. 예를 들면 AC가 1이야. AC가 1이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여기가 4가 되고요. 여기가 1이 돼요. 자 그럼 얘는 얘에 포함이 됩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얘가 되면은 이놈 여기 위에 있는 B제곱 마이너스 4AC가 성립을 하면 얘는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쵸? 만약에 B가 만약에 5가 된다고 하면 B가 만약에 뭐
3이다. 그러면은 얘는 만족을 하죠. 얘 만족을 시키는 3이라는 녀석은 얘도 만족을 시켜요. 오케이? 그런데 B가 만약에 예를 들면은 뭐 2라고 해봅시다. 2라고 한다면은 얘는 만족을 하는데 얘는 만족이 안 돼요. 자, B가 1이면은 여기서 여기로 B가 1이면은 얘는 만족을 하죠. 아니, 미안해. 아이씨, 잠깐만. 아니, 말이 좀 이상했을 때. 그러니까 B가 2일 때, B가 2라고 한다면은 C가 1이라고 생각을 해본다고 치면은 요 놈은 만족을 해요. 요 놈은 B가 얘를 만족을 시켜요. 그런데 이 놈은 만족이 안 된단 말이야. 그쵸? 근데 얘를 만족시키는 녀석은 얘를 무조건 만족을 시켜요. 그치? 그래서 이 방향으로는 무조건 됩니다. 근데 이 방향으로는 안 되는 경우가 생겨요. 오케이? B가 예를 들면 2일 때처럼. 그러면 얘가 P고요. 여기 뭐니? 말하다 보니까 나도 헷갈리네. 자, 요게 지금 S, 요게 지금 Q고요. 요게 지금 S잖아요. 그러면은 결국에는 다른 건 다 되는데 요 한 놈 A씨가 요보다 크다는 녀석 때문에 Q에서 S로 Q에서 S로는 가능하지만 S에서 Q로는 불가능한 경우가 있다. 그러므로 이 명제는 자 Q는 S는 S는 P이기 위한 P를 기준으로 자 P를 기준으로 했으니까 자 S는 P이기 위한 무슨 조건이 돼요? S이면 SP 기준으로 역방향으로 가잖아요. 그래서 얘는 필요 조건이 됩니다. 충분 조건은 아니지만 필요 조건이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다라는 녀석은 뭐가 된다? 디귿이 되겠습니다. 디귿. 자, 마지막으로 T를 봅시다. T. 자, T라는 녀석이 성립한다는 건 자, T가 A 플러스 B 플러스 C. 자,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0보다 크면 자, 두 가지로 나뉘죠. 자,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0보다 크고 그리고 A 마이너스 B 플러스 C가 0보다 작거나 또는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0보다 작으면 A 마이너스 B 플러스 C가 0보다 크다. 이 두 가지로 나뉘어요. 그죠? 자, 그러면 이때 A 플러스 첫 번째 조건 첫 번째, 두 번째 요거를 따로 볼게요. 첫 번째 얘는 A 플러스 C를 기준으로 했을 때 얘는 T랑 뭐랑 Q랑 비교를 했죠. 역시 요놈이랑 비교를 했네요. 여기 있는 요 녀석. 자, 보시면 A 플러스 C라고 하는 요 녀석 두 개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A, C의 기준으로 좀 생각을 해봅시다. A 플러스 C가 뭐보다 크다? 마이너스 B보다 크다. 그렇죠? 넘겨주시면은 요놈 같은 경우에는 A 플러스 C가 B보다 작다예요. 그치? 자, 두 번째는 A 플러스 C가 B보다 마이너스 B보다 크고 A 플러스 C가 B보다 거꾸로 했네. 작다네. 작다. 그리고 여기서는 A 플러스 C가 B보다 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요 두 개를 모두 요거 또는 요놈을 만족시키는 거잖아. 그쵸? 그럼 똑같은 A 플러스 C에 대해서 얘는 마이너스 B보다 크고 B보다 작다가 되고요. 얘는 B보다 크고 마이너스 B보다 작다 이렇게 됩니다. 요놈 또는 요놈이에요. 즉 얘는 B가 0보다 크면은 얘를 만족을 하는 거고요. B가 0보다 작으면 얘를 만족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에서 여기 보세요. 요 식을 보시면은 우리가 요놈을 만족할 때 저 녀석이 뭐가 되는지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결국에는 A 플러스 C라고 하는 녀석이 뭐가 돼야 되느냐? A 플러스 C가 뭐만 되면 돼요. 얘는 B가 뭐가 나오든지 간에 A 플러스 C는 요 범위 안에 들어가 있으면 되는 거거든. 그래서 그 플러스 마이너스 각 범위 안에만 들어가 있으면 돼요. B 값이 뭐든지 간에. 그러면은 A 플러스 C는 뭐가 되느냐? A 플러스 C가 0이 되지 않으면 돼요. 자, 그러니까 A 플러스 C가 0이 되면은 얘가 마이너스 B와 B 잠깐만 이 말이 좀 잠깐만 말이 꼬인데 A 플러스 C랑
마이너스 B가 B가 있으니까 A 플러스 C가 잠시만. 보자. B가 양수이든 음수이든 저놈 두 개 중에 하나를 만족시킬 수 있는 거고 그렇다면 B가 B제곱 마이너스 4AC가 B라는 녀석으로 A 플러스 잠시만. A 플러스 C가 결국에는 이것도 N 조건으로 하는 거니까 잠시만요. A 플러스 C에 대해서 이것도 B가 0보다 클 때 오케이. 자, 아무튼 요놈 또는 요놈 만족시킨다는 얘기는 B는 0이 되면 안 되고 B가 0이 되면은 얘를 만족시키는 A 플러스 C가 존재할 수가 없으니까 B는 0이 되면 안 되고요. 자, 그리고 A 플러스 C를 저 범위 안에 집어넣겠다라고 한 거를 자, 그러면은 B제곱 마이너스 4AC라고 하는 녀석이 여기서 B제곱이라고 하는 녀석은 어떻게 되냐? 그러네. 자, B 요걸 만족시키는 녀석은 B를 나타냈을 때, 자, B제곱이라고 하는 녀석이 뭐보다 작거나 같다가, 그렇죠. 얘를 만족시킨다는 거는 B제곱이라는 녀석이 뭐보다 작거나 같다는 거예요. 작다는 거예요. A 플러스 C의 제곱이 A 플러스 C의 제곱이 이 두 개를 만족시킨다는 건 A 플러스 C의 제곱이 B제곱보다 작거나 같다. 이 얘기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정리해보시면은 B제곱이라는 녀석은 여기서 얘가 지금 A제곱 플러스 EAC 플러스 EAC 플러스 C 제곱이 될 거고 얘가 B제곱보다 작거나 같은데 B제곱이라는 녀석은 저 조건에서 4AC보다 작다고 했잖아요. 그치? 얘가 잠시만 이게 왜 헷갈리지? 여기가 조금 애매하네. B제곱이 4AC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한다면 아무튼 이 조건은 얘를 만족을 하는 거고 그렇다면 일단은 Q에 해당하는 B제곱 마이너스 4AC라고 하는 녀석이 0보다 크다라는 조건을 우리가 만족을 시킨다고 하면은 B제곱이 뭐보다 4AC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건데 이 4AC B제곱을 기준으로 해서 얘를 만족을 한다고 하면은 얘를 만족한다고 하면은 당연히 B제곱이 뭐보다 크다? 4AC보다 크다라는 거를 만족을 시킬 수 있느냐라는 거고 얘가 만족한다고 하면 잠깐만 이거 하나씩 걸리네. 아이고 여기 잠깐 살짝 좀 막힌다. 미안합니다. 요거 내가 다시 한번 좀 보고 메일 좀 할게요. 19번에 제일 마지막 거 3번은 좀 보고 있어요. 이거 뭐지? 오케이. 자, 아무튼 잠깐 쉬었다가 15번 저기 14번이었나? 아무튼 앞에 유리함수 나왔던 거 그거 하고요. 19번 요거 다시 좀 얘기하고 22, 23 하고 자 정리하는 거 마무리를 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10분만 쉬었다가 15분에 이어서 좀 보도록 합시다. 15분에